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서 만들었던 자산을 조회하고 해당 자산을 내가 선택한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기능까지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 스펙을 확인하면은 우리가 오늘 사용할 API는 크게 두 개의 API인데요. 첫 번째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큰 목록을 조회하는 API입니다. 이거는 토큰 히스토리에서도 동일한 API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KIP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해당 컨트롤에게 한정해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 스펙을 한번 보시면요. get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URL 패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는 파라미터는 패스 파라미터의 컨트롤에 대한 alias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너 어드레스는 카드 소유자의 EOA 어드레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제가 루피의 어떤 카드 목록을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루피의 EOA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나 커서 마찬가지로 다른 API들과 동일하게 여러 개의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커서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체인 아이디는 우리는 개발용으로 파워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001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API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커서와 아이템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아이템 밑에 실제로 넘어오는 값들이 이런 값들이 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값은 토큰 ID와 토큰 URI를 중심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큰이 혹시 이상하거나 뭔가 토큰에 대한 트랜잭션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밑에 트랜잭션 해시를 이용해서 토큰에 대한 상태 등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특정 EOA에 대해서 토큰을 조회를 하고 그 토큰 중에서 일부 토큰을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고 싶을 때는 KRP17의 토큰 전송 API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API의 URI를 보시면은 포스트에 이런 URI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값으로는 크게는 첫 번째는 당연히 컨트롤에 대한 alias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토큰의 ID 그 다음에 엑스체인 ID가 헤더에 포함되게 되고 바디에 들어가는 정보는 sender와 owner 그러니까 이 루피의 카드를 보내고 싶다고 하면은 루피의 EOA 어드레스가 오너와 sender에 각각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특정 카드에 대해서 내가 토큰 전송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오너 외에 다른 샌더가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용자의 EOA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 콘솔에서 루피와 조로의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렛의 어카운트 풀에 들어가셔서 제 콘솔에서 루피의 주소는 이 두 번째 주소가 되고 조로의 주소는 세 번째 주소가 됩니다. 이 루피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조회를 해서 조로한테 보내는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RP17 오픈 API 스펙을 한번 활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오너 어드레스를 활용을 할 거고 여기에 요구되는 피드들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컨트랙에 대한 alias와 그리고 오너 어드레스 그리고 헤더에는 엑스체인 ID 플러스 우리가 사용하는 토큰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카스의 토큰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루피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개발한 뒤에 추가적으로 토큰을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토큰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제일 위에 있는 60으로 시작해서 39로 끝나는 이 토큰을 한번 조로한테 보내는 API로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토큰의 ID가 들어가는 이 URI 패스 네 번째 있는 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때 포스트를 사용을 해서
카스 튜토리얼 컨트랙을 이용할 거고 60으로 시작해서 39로 끝나는 토큰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헤더에는 엑스체인 아이디와 그 다음 우리 어소라이제이션을 입력하시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트랜잭션 해시가 나오고 서미티드 상태가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루피의 계정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39로 된 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없어지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면 되고요. 지금 보면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조로에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조로에 60으로 시작해서 39로 끝나는 요 토큰, 요 카드가 조로한테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는 이제 API로 개발을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코드로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기존에 사용했던 것처럼 일단 요 베이스 코드는 이 노드에서 리퀘스트로 코드 젠을 하시고 이때 메소드와 URL을 적당히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개발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오늘 크게 개발해야 되는 기능은 2가지 기능이었죠. 첫 번째는 특정 EOA,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가 들고 있는 자산을 조회하는 기능, 두 번째는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KRP17은 토큰 URI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이 URI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JSON을 리턴해주는 그런 URL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카스의 API를 사용해서 특정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토큰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이 토큰 목록을 들고 오고 나면은 각 토큰에 대한 토큰 URI가 있는데 이 토큰 URI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JSON을 불러올 수 있는 UR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가 그런 메타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메타데이터 JSON을 로딩하기 위한 API를 하나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송하는 API까지 개발해서 크게 3가지 API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get v1의 asset user 토큰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조회하는 API,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API, 그다음 이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API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토큰 URI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큰을 전송하는 API, 이렇게 이제 3개가 됩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Asset API에서 우리 그 토큰 발행하는 API를 개발할 때 한번 보시면은 이때 토큰 URI를 우리 엔드포인트에 v1 메타데이터의 ID로 전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다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개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앞에서는 당연히 플랫폼 사용자의 아이디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어드레스로 변환해 주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리고 나서 KRP17에 조회하는 API를 사용을 하면은 토큰들에 대한 목록이 우리 오픈 API 스펙에 맞게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용자한테 넘겨주면은 사용자 앞에 이제 그 앞에 프론트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KRP17에서 리스트 토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get 메소드와 v1의 컨트랙의 카스 튜토리얼은 우리 컨트랙의 earliest죠. 그 다음에 오너가 들어가고 어드레스가 들어가면은 이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모두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크게 커서와 IREMS 2개가 리턴이 됐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거는 IREMS만 사용하게 될 거고 우리가 뭐 만약에 여기서 토큰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서를 이터레이션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에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 코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토큰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API를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앞에 프론트에서 받게 되는 코드는 결국에는
토큰과 토큰 URI를 토큰 ID와 토큰 URI를 포함하는 어떤 목록의 형태를 배열을 받게 될 건데요. 이때 그 토큰 URI에는 이런 토큰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미지나 뭐 이런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메타데이터를 전부 로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타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한 API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메타데이터 JS에서 개발할 건데 이 개발을 하기 전에 우선 인덱스에서 보시면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라우터에도 하나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개발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에 따르고 있고 여기서 뭐 사실 특이한 건 크게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토큰 URI를 넣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몽고DB에 넣고 나서 그 나온 아이디에 플러스로 앞에 0x라는 프리픽스를 붙여서 토큰 URI로 넘겨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토큰에 대한 아이디를 받아서 몽고DB에서 아이디로 조회를 할 거기 때문에 몽고DB 아이디에는 앞에 0x에 대한 프리픽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주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두 번째는 find id를 통해서 몽고DB에서 이 아이디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를 하고 나면은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스키마가 나오게 되겠죠. 메타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는 이전에 우리가 한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크게 이제 포함하고 있는 필드는 우리 표준 필드에 해당하는 name, 이미지, description 세 개를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kind라고 하는 필드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스키마 플러스 토큰 아이디까지 여기서 이제 같이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UI에서 조금 더 쉽게 뿌리게 하기 위해서 토큰 아이디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토큰에 대한 목록 조회까지 기능이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전송을 하기 위한 API는 다시 이제 다시 에셋으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포스트의 v1 에셋의 유저 토큰 토큰 ID 요 API를 개발을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우리가 앞에서 API 스펙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크게 받는 파라미터는 오너 어드레스, 센더의 어드레스, 토큰 아이디, 그 다음에 to 어드레스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오너와 센더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어드레스를 쓰게 될 거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from, to, 그 다음에 토큰 아이디 이렇게 세 개의 정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린 이때 from to에 대한 정보를 유저 아이디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각 from to에 대한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거치게 되고 세 번째는 이 토큰 아이디를 같이 넘겨주면은 send 토큰을 통해서 토큰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KRP17의 API로 다시 돌아와서 send 토큰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전에 봤던 오픈 API 스펙대로 구현이 됐는데 토큰 아이디는 패스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에게 alias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뭐 고정된 값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더와 오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어드레스, from에 대한 어드레스죠. 만약에 루피가 조로한테 보낸다고 하면은 루피의 어드레스가 이 센더와 오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to는 조로의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트랜잭션 해시와 스테러스가 반환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전송하는 AP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 목록을 조회해서 보내는 것까지 조로한테 보내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의 자산 목록을 보면은 뭐 고잉 메리오 그 다음에 로켓 펀치 루피 캐릭터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펀치 아이템을 조로한테 한번 전송해 보겠습니다. 이때 뭐 여기서 전송 요청이 완료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바로 이제 블록체인에선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블록체인에 다 반영이 되고 나면은
루피의 카드에서는 펀치 카드가 사라지고 조로의 카드에서는 이렇게 로켓 펀치 카드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